안녕하세요. 1인 세러를 위한 유튜브 채널 소우센터입니다. 오늘 스마트폰 강의 진행하고자 합니다. 23번째 강의입니다. 내비게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보통 티맵이나 카카오 내비를 쓰시죠? 예. 그래서 오늘도 티맵하고 카카오 내비에 대해서 위주로 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셔가지고 카카오 내비 이렇게 검색하시면 이렇게 보입니다. 이거 다운받으시면 되고, 티맵이라고 검색하시면 이게 보일 겁니다. 이 아이콘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오늘 강의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에 맞는 걸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두 가지를 좀 비교를 해 드리겠습니다. 두 내비게이션이 그 안내하는 방식이 좀 달라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티맵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가고 있으면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그리고 300m 전방에 우회전입니다. 이렇게 안내를 합니다. 여기서부터. 그리고 1번, 2번 골목을 지나갈 때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리고 여기쯤에서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만나는 그 골목에서 우회전하면 돼요. 그래서 그 화면을 끄고 안내 방송 안내만 듣고도 목적지까지 가는데 갈 수 있어요. 큰 무리가 없이. 그만큼 티맵은요, 안내가 너무 잘 돼요. 잘 돼 있어요. 아주 잘 만든 앱입니다. 카카오 내비는 이렇게 안내합니다. 이렇게 가면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요. 골목 1번 골목, 2번 골목, 3번 골목 어디서 우회전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카카오 내비는요, 화면을 꼭 켜놔야 돼요. 그러면 이것만 비교를 했을 때는 티맵이 굉장히 좋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뭐 그렇지만도 않아요. 자, 다음 비교를 한번 해 드릴게요.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이렇게 서울을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때도 실제로 어디 그 미팅을 갔다가 올라오면서 이걸 물어보길래 제가 실제로 그 올라오면서 이렇게 보여준 겁니다. 이런 차이가 있다, 이렇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카카오 내비는요, 올라오면 이렇게 갈림길에서 이렇게 다른 경로 혹은 대안 경로 해가지고 두 가지를 보여줘요. 그래서 어디로 갈 건지에 대한 판단을 제가 하게 합니다. 보면 이쪽이 대안 경로죠. 현재 안내는 이쪽으로 했지만, 그래서 5분 증가했는데 2,800원 감소를 해요. 키로수로는 뭐 거리로는 219m 증가 이렇게. 그럼 이해할 수 있죠. 여기는 고속도로고 여기는 국도이구나.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국도로 가는 게 좀 더 좋겠다, 아니다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티맵의 경우는요, 처음에는 출발할 때는 좀 비교를 해줘요. 이렇게 어디로 갈지 선택하라고. 근데 이 운행 중간에는요, 이런 안내를 안 해줍니다. 거의 안 해줘요. 그냥 우리가 알아서 다 계산했으니까 그냥 가는 대로 가, 이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 면에서는 카카오 내비가 좀 더 낫다고 봐요. 네. 자, 목적지 설정. 목적지 설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설정하면 좋은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강남역에 친구 만나러 가는데 친구가 강남역에 있는 스타벅스로 오라고 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남역 스타벅스 이렇게 검색을 하면 이 카카오 내비에서 검색을 하면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강남역에 스타벅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게 다 텍스트로 보여요. 텍스트로. 이 중에 뭔가를 하나, 여기를 딱 누르면 이렇게 활짝 펼쳐지는데요. 이렇게. 하나만 이렇게 안내를 해요. 여기, 만약에 여기다. 그럼 여기를 딱 누르면 그 위치가 여기다라고 하면 역시 요 하나만 보입니다. 그리고 다 텍스트예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티맵인 경우에
자, T맵인 경우에는 어떻게 보이느냐? 강남역 스타벅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도 나름 여러 가지가 보이죠? 역시 이것도 여기를 이렇게 내려서 확대를 하면 이렇게 보여요. 여러 가지가 보입니다. 그래도. 그렇지만, 자, 제가 지금 운전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앞에 이렇게 멀리 꽂아 놨잖아요, 핸드폰을. 그런데 이 글자가 너무 작아요. 그쵸? 그래서 이 운전하다가 어느 쪽으로 가면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려면 이 핸드폰을 좀 자세히 봐야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거죠, 그러면. 그래서 역시 T맵도 이런 방법으로 검색을 하는 건 그닥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카카오 지도에서 목적지를 설정을 하면 강남역 스타벅스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보여요. 한눈에 여러 개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많은 건물 이름과 뭐 이렇게 중요 이 명칭 등등이 보입니다. 건물 이름 뭐 이런 뭐 CGV 이런 게 보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얘기하기가 좀 편해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 스타벅스다. 그럼 여기를 딱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동차, 버스, 걷기, 뭐 자전거 이렇게 있죠? 여기 자동차를 누르시면 오른쪽 아래쪽에 안내 시작 버튼이 보입니다. 이거 누르면 내비게이션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잘 돼 있죠. 저는 카카오 지도로 검색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자, 스타벅스는 여러 개 있다는 거 누구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느 특정 지역에 같은 매장 이름이 2개, 뭐 3개 있다는 거 모르고 검색하잖아요. 그쵸?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이디야, 강남역 이디야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 강남역 이디야 이렇게 검색을 하면요.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긴가 보다 하고 누르고 가죠. 카카오 지도에서 검색을 하면요. 강남역 이디야 검색을 하면 이렇게 보여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다라는 게 지도상에서 보입니다.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물어볼 수 있죠. 2개 있는데 어디로 가면 되냐 이렇게. 예, 이런 면에서 역시 카카오 지도로 검색하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검색지가 정확히 검색되지 않는 경우. 이건 제가 그냥 만든 말입니다. 예, 이런 거예요. 신도림 남부역으로 와 이렇게 검색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1호선은요 남부역과 북부역으로 나뉘어요. 부천 남부역, 부천 북부역, 뭐 역곡 남부역, 역곡 북부역 이거는 워낙 유명하다고 할까? 그런 형식의 어떤 지역명도 있고 뭐 부천 남부역 광장 뭐 이런 이게 있어요. 역곡 북부역 사거리 뭐 이런 명칭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검색이 돼요. 그런데 신도림 남부역 이렇게 되는 게 없어요. 근데 상대방이 신도림 남부역으로 와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걸 모르잖아요. 그냥 신도림 남부역으로 검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카카오 지도에서 검색을 하면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얼핏 보기에 검색됐네? 도착지로 눌러서 출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도에서 검색을 하면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여기가 아마도 여기 검색된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추천을 하죠. 우리가 갈 곳은 여긴데. 그러면 한눈에 봐도 뭔가 잘못 검색됐다는 게 알 수 있죠. 그러면 여기를 길게 꾹 누르면 거기가 선택이 돼요. 그래서 출발을 할 수가 있죠. 위치를 바꿔서. 그러나 카카오 지도에서 검색하면 이게
제대로 검색된 건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카카오 내비에서 검색하면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역시 검색지가 정확히 검색되지 않는 경우인데, 이번에는 이제 그 주소, 구주소, 그리고 그 신주소, 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검색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중동 1100번지로 검색을 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카카오 내비에서는 이렇게 보여요. 첫 번째 추천하는 게 부천 1100번지네요. 부천 중동. 근데 내가 가는 곳이 부천이 아니라 기흥이에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여기가 이게 글자가 굉장히 작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앞에 걸려 있다라고, 멀리 있다라고 가정을 해야 됩니다. 운전 중에. 그럼 이걸 자세히 쳐다보고 선택을 하지 않고 그냥 검색됐구나라고 판단을 해서 그냥 도착지로 눌러서 출발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죠? 카카오 지도에서 중동 1100번지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 한눈에 부천 중동이 있고 기흥구 중동이 있다. 상주도 있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이 지금 기흥이니까 이걸 선택해야 되겠구나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런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카카오 지도에서 검색을 하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그 카카오 내비나 티맵은 내비게이션 안에 있는 어떤 위치 정보는요, 많지가 않아요. 카카오 지도처럼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에서 먼저 검색을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 오류를 방지할 수가 있어요. 물론 맨날 갔던 곳을 가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는 내비게이션에서 그냥 선택하면 되고요. 처음 가는 길, 처음 목적지를 설정할 때, 이럴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어요. 내 카카오 지도는 이렇게 글자가 크지 않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 있죠. 이런 경우는 지도에 세팅을 하면 돼요. 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제 핸드폰에 실행을 했습니다. 카카오 지도 실행을 했습니다. 이게 제 핸드폰 모습입니다. 뭐든지 앱을 실행을 하면 각각 이 버튼들을 다 눌러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메뉴 버튼이죠. 요게 메뉴를 누르시면 아래에 이게 있습니다. 설정이 들어가시면 지도 설정이 있습니다. 요 지도 설정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글자 크기 작게, 중간, 크게, 더 크게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요 중간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저는 이 크게 눌러도 이것도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더 크게 제일 큰 걸로 설정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높이 이거는요, 이렇게 건물 높게 한다는 건데 이게 필요 없습니다. 의미 없습니다. 없으면 하시고, 회전 기능도 필요 없죠. 데이터 절약 모드, 지도 이미지를 적게 불러온다는데 그러면 안 되겠죠. 자세하게 가능한 봐야 되겠죠. 애니메이션 효과 역시 이것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설정하시고요. 확대 축소 버튼 표시, 요거는 지금은 필요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있는 거 있죠. 그건데요, 한 손으로 이용할 때, 이럴 때, 자, 두 손으로 이용을 할 때는 잡고 이렇게 해서 축소하고 확대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한 손으로 이용할 때는 이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을 눌러서 확대 축소를 하라는 건데, 지금은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두 번 딱딱 눌러서 위로 올리거나 내리면 축소 확대가 돼요. 두 번 누르고 위로 올렸다 내리는 겁니다. 뛰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이거 빨리 해야 됩니다.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딱딱 이렇게
축소 확대 이렇게 되죠. 탁탁 이렇게 딱딱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이렇게 빨리 해야 됩니다. 빨리 이렇게 이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한 손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우산 같은 거 이렇게 들고 있으면 엄지손가락으로 누르면 되죠. 이렇게 아래로 엄지손가락 제가 지금 요 아래를 만졌거든요. 화면 아래를 만졌거든요. 엄지손가락으로 그리고 2번 누르고 위로 올렸다 아래로 내렸다 하면 축소 확대가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글자가 크게 보이기 때문에 이용하시기 아마 편리할 겁니다. 이렇게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자, 이제 출발해야죠. 출발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출발을 하면, 차가 서 있는 상태에서 출발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몰라요. 핸드폰은. 왜냐면 내가 이렇게 이동을 해야,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동을 해야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거든요. 근데 가만히 서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출발을 하고 어느 정도 지나야 비로소 정확하게 위치를 잡아요. 이 GPS가 통신을 하는데 실시간으로 계속 통신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있다가 통신하고 또 어느 정도 있다가 통신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하주차장에서 나오는 경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하에 있을 땐 GPS랑 연결을 못하죠. 그리고 나오면 이제 비로소 통신을 하는데요. 나오자마자 딱 통신을 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돼요. 출발지가 사거리인 경우 예를 들어서 출발지가 이렇게 사거리예요. 근데 내가 출발을 했는데 사실 이렇게 가고 있는지 이렇게 가고 있는지 이렇게 가고 있는지 이렇게 가고 있는지 핸드폰은 몰라요. 역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출발을 할 때는요. 여기 보면 왼쪽 아래에 세로 고침 있죠. 여기 이제 세로 고침입니다. 제가 이제 첫 강의 때 말씀을 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화면이 작기 때문에 다 기호로 표시를 해요. 기호. 요거를 보고 이게 세로 고침이다 라는 거를 알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출발을 하면 내가 어디에 있는지 새로 인식을 이걸 누르면 이 앱 입장에서 보면 명령을 받은 거죠. 내가 어디에 있는지 새로 찾아라라고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GPS랑 바로 통신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출발을 하시면 이 세로 고침을 한두 번씩 눌러주세요. 그래야 GPS랑 바로 연결이 빨리빨리 됩니다. 다음으로 자, 제가 서해안고속도로 타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렇게 다른 경로가 보여요. 이런 경우에 제가 지금 이 PC 화면이어서 이게 좀 크게 보이는 거지 사실 모바일이면 앞에 걸려 있고 이렇게 멀리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또 이 화면이 두 개가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글자가 사실 잘 크게 보이지 않아요. 이런 경우에 화면을 역시 2번 터치를 하세요. 2번 터치. 이거는 누르고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게 아니고 2번 이렇게 터치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 경로가 보여요. 전체 경로. 근데 이제 지금 이 다른 경로 이렇게 2개의 경로를 안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 2개의 경로 전체가 큰 화면에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보기가 편하겠죠? 시내의 경우에는 사실 이 카카오 내비는 1분 미만의 차이도 사실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그걸 다 안내를 해줘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굳이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자꾸 핸드폰을 자꾸 봐야 되고 차선 변경을 막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시내에서 주행 중에는 그냥 1분 미만이다 그러면 그냥 가던 길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 출발을 하는 경우에는 특히 이럴 수 있죠. 이 간선도로로 갈 것이냐 시내를 관통해서 갈 것이냐에 대한 안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출발을 할 때는 전체 경로를 한번 좀 봐두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터치 2번을 했을 때 전체 경로가 보이고 다시 원위치로 가려면 다시 또 2번 누르면 됩니다. 언제든지 내비게이션은요 이렇게 축소, 확대해서 뭐 내가 이렇게 위치를 이동하더라도 언제든지 터치를 2번 하면은 제자리로 와요, 현 위치. 그러기 때문에 그것도 편리하게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고객들을 만나러 가실 때 내비게이션 많이 이용하실 텐데요. 뭐 새로운 고객들 만나러 뭐 모르는 장소, 처음 가는 장소 많이 가실 겁니다. 그때마다 내비게이션 이제 설정하실 텐데, 자, 이 영상 보시고요. 편리하고 또 안전하게 내비게이션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업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 어떠셨는지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요청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